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용어와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말하기 다소 어렵겠지요. 물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생각 또는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주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객관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빨리 가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공통으로 시계를 만들어 서로 맞춰가며 쓰고, 무척 많이 혼동하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비디오들을 최대한 짧게 만들려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역시 다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느 범위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언제까지인가요?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것이 앞으로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그재그 또는 뒤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이란 누구를 기준으로 한 앞이며, 그것은 끝이 없는 직선의 방향인가요? 여러분은 화살이 계속해 종착지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것, 생명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마딜란이 배를 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 결국 제자리에 도착하면서 지구가 둥글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빛마저 중력에 의해 휘기에 우주 내에는 어떠한 고든 직선도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앞으로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께서는 역사가 계속 진보한다고 생각하고 우주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때의 역사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며, 또한 우주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그것들에는 오직 바른 직선만 있고 또한 끝이 없는가요?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폭죽놀이를 할 때 터지는 폭죽의 한 방 한 방이 얼마 동안 번쩍하다가 꺼지고를 반복하는 걸 보셨죠? 반복되는 폭죽들은 서로 연관을 가지며 하나의 시간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각 폭죽은 보다 더 짧은 낱개들의 순간적 반짝임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겠죠. 물의 흐름이란 물방울들의 모이고 흩어짐 속에서 일부 무리가 교차하며 얼마 동안 같이 움직이는 것이겠죠. 모든 문명에는 흥망성쇠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아시지요. 각자의 희망은 계속하여 돈을 잃지 않고 모으기만 하며 큰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돈을 잃다가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지요. 대대로 자손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럴까요? 인간은 눈이 한쪽에만 있기에 한 방향으로 보는 특성이 있고,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목표를 가지며 지속으로 보는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태평양의 물도 언젠가는 모두 말라버릴 수 있겠죠. 태양도 수소 에너지가 모두 소모되면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하지 않나요? 우주에도 발생과 소멸이 있습니다. 물리세계에는 어떠한 올바른 직선도 없고, 어떠한 불변, 완전, 객관, 절대, 무한, 영원도 없습니다.
이상을 선언을 하면서 그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이란 개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의 연속이 곧 시간입니다. 나는 진리론에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물리적 시공간 외에 이치와 진리가 존재하는 무형의 세계를 이를 깨닫는 인간의 입장에서 정신적 시공간이라고 부르며 별도로 구분하여 다룬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물리적 존재가 아닌 이치나 진리는 존재상 변화가 없으므로 시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옳은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기에 굳이 말한다면 무한시간이며 시각과 시간을 정량화할 수 없습니다. 이치와 진리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전혀 변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물리적 시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리적 시공간, 특히 그 중에서도 물리적 시간을 위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존재하기는 해도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모양이나 색 이러한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이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쉽게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물리세계는 항상 변합니다. 물리적 시간이 물리적 공간의 3차원에 이어 3차원 XYZ로 표현하죠. 3차원에 이어 4차원으로 취급되는 것은 존재에 있어서 모양과 위치에 대한 변화와 운동을 시간에 따라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변함에 따라 물리적 시간을 인지하며 이를 측정하는 방법과 척도, 즉 스케일을 만들어 물리적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려 하면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속도로 일어나느냐가 끼어들게 되면서 시간에 대한 이해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순수한 시간의 개념은 단지 존재가 계속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속도로 일어나는가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어떤 사람은 빅뱅설을 이야기하면서 우주 시계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빅뱅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해진 양의 에너지가 최초의 무한소의 크기, 무한대의 밀도에서 폭발하여서 우주가 계속 확장해 간다고, 더욱이 가속도적으로 확장해 간다고 하며 우주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우주 한 방향으로 확장과 그에 따른 시간 관점의 빅뱅설을 불완전 이론이라고 하면서 다른 비디오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계속 존재가는 입장에서 보면 우주는 확장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만으로도 시간을 갖습니다. 우주 시간을 이와 같이 가속도적인 확장과 묶어서 한 방향으로 보면 우주 내의 모든 곳을 시공간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해석하는 상대성 원리에 배치되게 됩니다. 상대성 원리가 취급하는 방식은 물리세계에서 어떠한 것을 존재로 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며 변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의 확정성과 관련되며 또한 시간 정의의 대상 범위와 방향성에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불명확하거나 대상 범위와 방향성이 변하면 시간 정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성 원리는
우주 전체가 하나로 열려 있으면서 계속해 인접과 교류함은 물론 중력에 의해 모든 것이 밀도에서도 끊임없이 변하기에 우주 내의 모든 곳은 변화하는 속도가 다르고 모든 곳의 시간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원리, 불확정성 원리는 물리적 존재의 부정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어떤 소립자의 존재 이치와 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들 중 어느 하나를 명확히 하려 하면 다른 하나가 불명확해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정의의 물리적 대상 또는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논의하는 동안 변하지 않아야 함을 뜻합니다. 이 우주 내의 모든 것은 계속하여 변하면서 우주 전체도 변합니다. 더욱이 장소에 따라 변하는 속도가 다름은 물론 그 구성물의 밀도가 변하며 또한 구성물 자체가 사라지거나 새로이 발생하면서 변할 수 있다는데 이를 다루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주 어느 곳에서도 시간 정의의 대상 범위와 방향의 일관성이 만들어질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든 곳에서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다른 빠르기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어느 곳에도 시간을 공통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 있는 인간에 있어서 개인들마다 다른 시간의 흐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에너지의 새로운 발생 소멸이 없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태에서 밀도 변화에 따른 중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간의 변화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시공간의 우주 내에서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시각과 시간은 존재 대상과 범위와 방향에서 인간이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 잠재적으로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보며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전제합니다. 전 우주적 시각을 정확히 말하려면 우주를 형성하는 에너지가 최초로 발생했던 지점을 처음으로 잡아야 하고 그 후 기존의 에너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발생하며 이어져 온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주 시간의 연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상대성 원리와 같이 우주 내의 각 장소에 따른 공간과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새로운 발생 소멸을 고려하지 않는 상대성 이론은 우주 내의 어느 임의 범위 내에서는 이 범위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계속하여 변하며 우주 어디에도 공간적, 시간적, 고정의 좌표를 만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수시 저곳에서의 에너지의 발생, 소멸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고정 좌표는 더욱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는 적용될 수가 없음을 다른 비디오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던 것을 우선적으로 종합해보면 우주 내 어느 곳에서도 공통된 시간을 정할 수 없고 위치마다 개인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아니, 어느 곳에 대해서도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며 다만 모든 곳에서 계속하여 변화가 일어난다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어느 순간에 전체를 완전한 정지 상태로 놓고 그 순간에 서로 상대적으로 위치를 비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도 실제에 있어서는 순간이니 어느 범위까지 정지 상태로 볼 것인지 물리적 관점에서는 정하기가 매우 불명확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시간, 시간 흐름의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또한 각 개인들에 있어서는 물리적 시간에 대해 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각 개인은 어느 특정의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대해 느끼는 민감성 또는 예민성에서 다를 수가 있고, 흥미와 관심이 다를 수 있고, 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또한 집중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주관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로서 사람마다 빛이나 색, 소리, 냄새, 온도, 맛 등 오감에 따라 예민한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면서 어느 사람은 흥미와 관심에 따라 특정의 감각이나 일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무시하거나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민하거나 집중한다고 하면 변화를 보다 상세히 나누어서 살핌을 의미하면서, 무시하거나 잊고 지낸다고 하면 전혀 변화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즉, 시간 흐름의 판단이 개인의 특성과 욕구와 관련되면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욕구라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예로서 달콤한 사랑은 더욱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며, 재미있는 게임이나 이야기는 더욱 오랫동안 즐기고 싶어하고, 맛있는 음식은 더욱 많이 먹고 싶어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더욱 많이 또는 보다 더 긴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있는 사람은 해당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느낀 것과 욕구 기준을 비교해 판단을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욕구가 크면 만족도가 작으면서 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욕구는 반대로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자의 경우는 시간이 빨리 가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너무 많이 주어진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 예를 바둑으로 들면 상대방과 게임을 할 때 각계 주어지는 시간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빨리 가고, 상대방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느리게 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욕심의 집착이 클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욕심을 모두 없애고 평정해지면 이러한 편견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각과 시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주관적 관점들만이 인정된다면 인간은 공동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통으로 시각과 시간을 인간 공통성과 편의 관점에서 약속으로 정하며 사용하게 됩니다. 적용 범위와 시작 시점과 방향과
시간 간격을 공동으로 약속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지구상의 인류가 공동의 사회적인 삶을 위해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시각과 시간은 우주는 언젠가부터 존재하기 시작해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같은 물리적 변화의 속도를 겪으며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전제하에 임의의 시작점을 잡아서 이에 지구 공전과 자전을 위주로 규칙적인 간격을 정하면서 누적시켜가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각은 2020년 12월 24일 오전 10시 14분입니다. 초이하는 순간적으로 지나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은 편의상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뒤 지구 공전 주기를 1년, 자전 주기를 1일로 하여 1년은 365일, 하루를 24시간으로 하고 1시간을 60분, 1분을 60초로 나누면서 시간 간격을 정한 것입니다. 공전과 자전에서 일어나는 오차들은 일, 시간, 분, 초 등 세밀한 단위로 수시로 보정을 합니다. 만일 인공위성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떠날 때 맞추어 가지고 갔던 시계나 지구와의 교신이 없었다면 오랜 후에 지구로 돌아왔을 때 몇 년, 며칠이 지났는지 지구상의 시각과 시간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지고 갔던 시계도 우주 내를 지나는 동안 다른 중력들에 의하여 다른 진동수를 겪으면서 다른 속도로 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과거에는 시계들로 사람들의 배고픔, 하늘에서 해의 위치, 해에 의한 그림자의 길이, 물시계, 모래시계, 추시계, 용수철 진동시계 등을 사용했었습니다. 현재 인류는 갈수록 정밀한 시각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지구 공전과 자전의 주기는 이에 비해 그다지 정확치 않아서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크리스털이나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세슘 진동 주기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요즘은 더 정밀한 정확도를 위해서 우주적 클럭, 예로서 우주에서 오는 어느 매우 규칙적인 전파 진동이나 항성의 주기적 운동을 이용하여 보정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마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존재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치와 진리는 무형의 존재로서 변화가 없으며 영구히 그대로 있어서 시간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리적 변화를 통해서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인지합니다. 물리적 시간의 특성에 대하여 새끼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잠깐씩 언급했던 골짜기에 흐르는 물, 폭죽놀이, 인류 역사, 바다에 있는 물에 추가하여서 산이나 무지개를 같이 고려해도 좋은 예입니다. 새끼줄은 여러 볏짚들이 모여 두께와 길이의 흐름을 만듭니다. 각 볏짚의 길이는 짧고 여러 마디들과 분자들과 원자들과 전자들로 세분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한 새끼줄의 길이는 이들이 맞물려 꼬이며 만들어낸 것으로서 그 구성의 단위들을 계속 분해해가다 보면 원자 전자를 거쳐 결국은 실체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인 집합체로 생각하면 시간은 연속되고 있는 듯한데 나누어 생각하면 실체가 없어짐과 더불어 개념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는 물리적 시공간의 실체적 존재, 의미 해석과 관련되어 자연의 무상론, 자연이 무상하다고 하는 무상론 또는 무실체론과도 연관되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물리적 시공간 개념은 우주 전체나 그 내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일부 공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적어도 공간적으로 무척 크고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 내부를 들여다보면 에너지 전체가 하나로 열려 교류하고 또한 물질의 밀도에 의한 중력에 의하여 모든 곳의 밀도가 변해가기에 모든 곳에서 빛이 희고 시간은 다르게 흐르며 모든 곳이 시공간적으로 상대적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도 절대적 좌표계, 좌표 시스템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느끼고 판단하는 시공간은 그러한 각자의 유일하고 상대적인 시공간 개념과 함께 각자의 흥미와 물리적 감각 특성과 욕구에 따라 다를 수 있도록 주관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자기에서 더욱 세밀히 분해해 가다 보면 결국 시공간 모두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소립자로 갈수록 물리적 존재와 시간이 불명확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간의 집단인 인류가 지구상에서 공통적으로 표준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시각과 시간은 우주가 계속 존재하면서 우주의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전제하에 예수의 탄생을 시각의 기점으로 보고 지구 공전 자전과 규칙적인 진동 주기를 갖는 원자나 우주로부터의 신호를 찾아 시간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지구 인류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고 색다른 이야기를 3가지 정도 덧붙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상대성 원리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은 소위 시간여행 또는 과거 여행을 말하면서 빛속도로 달리면 늙지 않고 그 이상으로 달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리세계에서는 어느 것도 빛속도 이상 달릴 수가 없고 따라서 육체를 통한 실질적인 과거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에서는 빛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이고 어떠한 변화나 운동도 그 이상의 속도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여기에서 블랙홀이니 화이트홀이니 이들과 연관된 웜홀에 대한 가설적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그 의술의 발달로 수명을 늘려오기도 했습니다만은 기계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같은 시간 동안에도 옛날에 몇 배, 몇 백 배의 속도로 거리를 이동하고 그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서 옛날의 수배의 삶을 사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중가요로 고장난 벽치게 내 나이가 어째서라는 노래가 많이 불린 듯 합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면서 태평양에 있는 날짜 변경선을 넘으면 하루를 뒤로 해야 함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그 방향으로 계속 지구를 돌면서 계속 날짜 변경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지구 북쪽 자전축에 살거나 아예 지구를 떠나 지구 자전과 공전을 겪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월은 가지 않고 인간은 전혀 늙지 않을까요? 시계를 멈추거나 거꾸로 가게 하면, 그리고 달력을 반대로 넘기면 시간과 세월을 반대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생명공학자들은 늙지 않는 세포 또는 유전자를 발견하여 인간의 수명을 무한정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계는 무엇이 될까요? 시간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 갈 수 있습니다만, 시간상 여기에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감기에 조심하시면서 좋은 연말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